놈인데 내가 고장이 나서니 남조선으로 흘러간다면 어떻게 할 거야? 배를 버릴 수 있겠어? 배는 내 천재산이라는 소리 싫어. 남조선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만 이만 가보았습니다. 이분은 지난 6월 15일 06시 50분경 북한 소형 선박 한 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배를 정박해야 되고 배를 묻는단 말이야. 저거 움직이지 않게 묵은 위치에 올라왔다. 그런 얘기로는 전화를 좀 해야 되니까 그건 낚시하는 분인데 한두 번 좀 빌려달라고. 지난 주말이었죠.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한 북한 어선 소식. 저희 뉴스탑10이 발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정반대란 소리는요,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이 모두 거짓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표류한 것이 아니라 모두 계획된 귀순이었습니다. 두 번째,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아예 항구에 배를 정착하고 육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 보시죠. 이 영상은요, 북한 어선이 삼척항 인근을 유유히 항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박할 곳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인 듯 싶은데요. 당시 시간은 지난 15일 오전 6시 14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북한 어선이 우리 삼척항 인근에서 정박하려고 다가오는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당시 상황을 국방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상 경계 작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삼척항 부두가 아니라 삼척항 인근 바다 위에서 발견됐다고 말했죠. 6월 15일 06시 50분경 북한 소형 선박 한 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국민들께서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대해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방금 들었던 이 분량의 브리핑 내용도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요,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는 선박을 납포했다라고 했는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유유히 아예 삼척항으로 들어와서 줄을 묶고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박했던 선박이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좀 기망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척항이 아니라 삼척항 인근이면 저 멀리 떨어진 곳이란 소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정박한 배를 가지고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리고 어선의 높이가 파고보다 낮아서 감시 요원들이 파도가 일으키는 반사파인 줄 인식해서 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것은 그 배가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떠 있었는 상태에서 이제 뭐 발견됐다라는 식으로 그렇죠. 이제 들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이 배가 북한 배가 결국은 이제 삼척항에 정박까지 한 상태의 그 부분을 애써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지금 의문이 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의문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북한 주민들은요, 표류하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삼척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표류라는 거는 배가 떠밀려서 나가는 건데 항구 안에 들어왔다는 거는 자기네 동력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온 것입니다. 엔진은 이제 해서
그 요새 이제 스크루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마 봤을 때는 이거 스크루 없이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엔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더 이상의 확인이 필요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목격한 주민의 인터뷰가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왜 저렇게 발표를 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뒷부분에 계속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그 배가 곧장 삼척항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날이 밝을 때까지 삼척항 주변에 계속 서서 기다려서 동이 트기를 기다렸단 말입니다. 이건 또 이유가 있습니까? 네, 바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초병들이 총을 쏠 수 있으니까. 껌껌할 때는. 네, 그래서 어두울 때는 어두울 때 해가 이제 뜰 때까지 기다려서 네. 5시까지 기다렸다랍니다. 그래서 네. 5시까지 기다려가지고 5시부터 이제 그때 해가 뜨니까 그때부터 움직여서 6시 10분경에 그 삼척항에 내항까지 들어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방파제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네. 아까 어부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에 엔진이 고장났다면 방파제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방파제는 들어올 수가 없죠. 크고 거기에 이제 출입구는 조그마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떻게 엔진 고장난 그 배가 이 내항까지 들어오겠습니까? 네. 처음부터 거기서 거짓말이 된 거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낡은 2톤짜리 북한 어선으로 이 북한 주민들 4명은 무려 130km를 이동해 내려왔습니다. 1차로 NLL을 감시하는 해군, 뭐하고 있었을까요? 해상을 감시하는 해경,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해안을 감시하는 육군, 뭐하고 있었을까요? 이 세 번의 삼중 방어망을 모두 뚫고 내려온 겁니다. 이 배가 스텔스 배라도 될까요? 그리고 이들이 발견된 곳은 국방부가 발표한 대로 삼척항 인근 해상이 아니라 아까 확인했듯이 삼척항 부두가였습니다. 아예 정박을 한 상태였죠. 배를 정박해야 되니까 저런 데가 묵는단 말이야. 배가 움직이지 않게 묵은 육지에 올라왔다 하더라고. 그냥 그 부근에서 놀았겠지. 그렇게 나오지 못했어. 내가 봤을 때 배 탄다는 게. 신 대표님. 네. 자, 일단 누가 보면 우리 어선인 줄 알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유유히 삼척항으로 들어와서 배를 정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일단 삼중 방어망을 다 뚫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한 걸 보여줬죠. 이번에 보여줬죠. 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는 또는 정상적으로는 저 삼중 방어망을 뚫을 수 없게끔 군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이 해안선에서 한 20km까지는 육군 책임이에요. 육군의 이제 우리가 TOD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도 열화상 열영상 카메라로 다 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 수평선이 한 30km 되는데 그 30km 이내에 있으면 다 볼 수 있는데 네. 육군의 해안에 있는 TOD 경계병들도 야간에 임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증거고. 그게 첫 번째고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이 NLL을 넘어오는 데는 군함들이 쫙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군함들이 3중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맨 앞에는 고속정, 그 다음에는 조금 큰 한 1000톤 초계함, 그 뒤에는 구축함 이렇게 해서 3중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3중 군함들 뚫고 왔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하늘 위에는 해상 초계기가 있죠. 네. 그것도 뚫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두에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해양수산부의 CCTV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지금 네.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경의 CCTV도 또 있어요. 그 모든 것들, 즉 해경도 그 해경 파출소가 삼척에 있는데 그 파출소에서 근무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고 해양수산부도 근무 안 했다는 것이고 이 모든 우리 군관이 다 임무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뚫린 거죠. 근데 국방부에서는 당시에 파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 2톤짜리 작은 쪽배가 시야로는 도저히 구분할 수 없었다라고 국방부 브리핑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국방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단언컨대 거짓말, 자기네들도 인정했죠. 네. 첫째, 표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짓말이었잖아요. 거짓말로 이제 밝혀졌는데 그 표류했다. 표류를 했으면 NLL에서부터 시동을 끄고 그냥 떠밀려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그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표하는 해류 조류도가 있습니다. 네. 그 조류도를 보면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해류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고 네. 여름 지금 6월달 아닙니까? 네. 6월달은 남동풍이 불어서 전부 남에서 북으로 해류가 올라갑니다. 떠내려 올 수가 없고. 올 수가 없죠. 시동을 끄면 무조건 북으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원산과 함흥 앞에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 해류가 독도 쪽으로 내려갑니다. 네. 독도에서부터 삼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두 갈래로 갈라져서 하나는 대화태 어장, 즉 일본 그 혼슈 북쪽으로 가고 하나는 일본 혼슈 남쪽으로 가게끔 네. 두 가지로 갈라져요. 즉 네. 시동을 껐다면 일본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반대로 삼척으로 왔죠. 네. 시동 안 꺼졌다는 것이죠. 또 파도
파도는 오늘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원래는 1.5m에서 2m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1.5에서 2m. 그리고 오늘 이제 거짓말로 밝혀지니까 뭐 1.3m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죠.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그 기상 자료 개방 포털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 보면 그 특정 지역을 검색을 하면 그 지역의 파도가 10분 단위로 다 나옵니다. 네. 거기 보면 삼척의 해당 시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몇 시간까지가 0.2m였습니다. 평균이. 0.2m. 파도가 0.2m면 거의 없다는 상황 아닌가요? 호수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뭐 그 CCTV에도 보듯이 파도가 저기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파제 아니라서 그런데 방파제 밖에도 저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2m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도 때문에 못 봤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조직적으로 거짓 보고를 하기 위해서 다 꾸며낸 이야기일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정황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복잡하게 다 동시에 일어난 것인데 어이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고도 국방부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브리핑 내용이 거짓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실제 상황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 북한 선박의 사람들은요, 삼척항까지 와서 그리고 아예 배에서 내려서 대범하게 자신들의 신분까지 밝힙니다. 그리고 낚시꾼들에게 전화할 곳이 있으니 휴대전화까지 빌려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전화를 좀 해야 되니까 그건 낚시하는 분인데 핸드폰을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말투가 이상해가지고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정박을 한 것도 놀라운데 배에서 내려서 신분을 밝히고 전화기를 빌려서 전화를 하려고 했다. 어디다 전화를 하려고 한 건가요? 휴대전화로. 그러니까 저기 온 분들 지금 2명 귀순한 분들이 이모가 이미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떻게 국경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뭐 배를 타고 와서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이미 다 들어갔겠죠. 이모 그렇죠. 전화번호가. 근데 저 사람들도 북한 전화기를 가지고 나갔지만 그건 대한민국에 오면 전화가 안 되죠. 아, 북한 전화기로는 우리 남한에 와서 전화가 안 되는.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우리 전화기를 빌려야만 그 자기 이모한테 전화를 하니까 아하. 빌려달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다 얘기들 하셨지만 그 오선들도 다 뭔가 그 지역별로 항구별로 깃발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 표시가 파란색, 있죠. 노란색. 근데 저 배는 전혀 깃발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저걸 우리 군이 또 간과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2명은 귀순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저런 패러다임 어떻게 보면 탈북의 루트가 새로 생기고 변화될 수 있는 새로운 걸 이번에 암시한 겁니다. 네. 이러면서 상당히 중대한 문제인데 좀 군이 저기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가 거짓말을 한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초 신고자가요, 당시 알려졌을 때는 어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민이 아니라 또 낚시꾼이었군요. 신고를 최초에 한 사람은. 그러니까 어민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은 네. 그러니까 외항에서 어부들이 그 북한 선박을 보고 경찰이나 해군에 신고했다라고 거짓말하려고 했었는데 낚시꾼이면 얘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민이 아니죠, 낚시꾼은. 그렇죠. 낚시꾼은 배가 정박했기 때문에 낚시꾼이 그걸 알게 된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이제 어긋난 겁니다. 거짓말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죠. 자, 큰 파도가 치면은 뒤집어질 것 같은 작은 목선을 타고 온 북한 주민들은요, 모두 4명입니다. 자, 이들의 옷차림을 또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수부대 군복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자, 특수부대 군복을 입고 왔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의아스러운데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군복을 입는 경우가 흔합니까? 지금 군복을 보면 물론 북한 사람들은 군복을 좋아합니다. 즐기고 그래서 네. 좋아하는데 지금 사진에 보면 제일 바라볼 때 좌측에 있는 사람은 군복 상의를 입었고 그 두 번째 사람은 군복 하의를 입었습니다. 그냥 군복이 아니라 특수부대 군복이에요. 네, 특수부대 폭풍군단이 입는 특수부대 군복을 입었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함경북도에서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폭풍군단은 사령부가 함흥에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과연 저 배가 원래 군속들로 이루어진 군부대 산하 배인지 네. 아니면 또 요즘은 장마당이 발달해서 저런 군복을 장마당에서 중국에서 들어온 군복을 사입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4명 다 아주 옷이 깨끗하고 물고기 잡으러 나가는 어부 복장 같지가 않습니다. 뭔가 네. 외출하는 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신비스러운 겁니다. 아니, 신 대표님.
일단 국방부의 거짓말은 일단 잠시 접어놓겠습니다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남북 군사 합의서 이후에 그리고 또 모든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된 이런 상황에서 웬만한 훈련은 또 축소가 됐죠. 항상 군 기강회의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군은 항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두고도 기강회의나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그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거짓말을 했다는 게 제일 문제고요. 경계 실패 이것은 완전히 지금 바탕에 깔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 국방부가 원래 이렇게 거짓 브리핑을 많이 하나요? 대국민을 두고? 저는 국방부가 원래 항상 대단히 진실하다라고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까지 엉망으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만 지나면은 다 들통날 그렇죠. 거짓말이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백색 거짓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를 어떤 그 국익 차원에서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다 바로바로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오직 자신들의 경계 실패를 덮기 위해서 전부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추가로 다시 정정 발표를 한 것, 그것도 저는 못 믿겠어요. 왜냐, 저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저 북한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총을 맞지 않기 위해서 바닥에 대기하다가 이제 해가 동이 떠서 들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군복을 입었으면 오히려 더 총 맞을 위험이 그렇죠. 더 많은 바로 거 아닌가요? 그겁니다. 그 정도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작전에, 즉 귀순 작전을 한 사람들인데 군복을 입고 온다? 이거는 누가 봐도 침투하러 온 어떤 그 특수 오해를 받기 좋죠. 그로 오해를 받아서 기관총의 집중 사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에 와서 그것이 다른 쪽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이것조차도 저는 믿기가 힘들고 또 2명이 남고 2명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옷을 상태를 보면 너무나 깨끗해요. 완전히 작정하고 지금 남한으로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2명이 최초에 4명이 지금 내려왔는데 그러면 4명이 오다가 2명이 뭐 마음이 바뀌었겠습니까? 오다가 뭐 다투었겠습니까? 혹시나 와서 우리 정부가 혹시 북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권유한 것은 아닌지. 그런데 이제 이모하고 통화한 저런 사람들은 나는 못 간다라고 해서 남고 그 권유에 의해서 북으로 돌아간 건 아닌지. 왜? 지금 국방부는 전부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알겠습니다. 다 그 부분은 밝혀야 일단 필요가 있다. 추측이기 네, 때문에 추측이죠. 왜 두 사람이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예. 다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다 거짓말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9.19 군사 합의 이후에 네. 군 기강 회의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러면 북한에 대한 대적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북한이 적이고 북한이 언제라도 도발할 수 있다. 이것을 장교들, 하급 장교뿐만 아니라 네. 이 초병들이 전부 다 그걸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정훈 교육도 좀 문제가 있고 북한에 대한 대적관의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사건을 두고 바다 위에 노크 기순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12년 북한 병사가 GP 창문을 똑똑 두들기고 귀순한 사건 말입니다. 엊그제 귀순병 나왔지요? 예. 근데 이제 다른 거는 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제 국민들께서 GP 아주 코앞에까지 올 때까지 우리의 감시가 왜 되지 않았는가? GP는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08시경에 그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그 짙은 농무각대에 있어서 가시거리가 한 10m 정도밖에 안 됐고 그 GP 방벽으로부터 경사가 급한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감시가 좀 제한된 면이 있었습니다. 한 박사님, 예. 2019년판 신노크 기순이 아니냐. 이 경계에 구멍이 난 것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와서 너무 천연덕스럽게 나 북한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이 DMZ로 왔기 때문에 저 노크 기순 다 그 실감이 납니다만 사실 육지에서는 또 이게 녹음이 우거졌을 때 뭐 노루가 한 마리 지나간다, 사람이 하나 지나간다 일일이 TOD가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네. 이건 또 바다이기 때문에 망망대해에서 아까 말씀하시면 파도가 높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걸 놓쳤다. 그리고 항구에 들어와서 전화기를 찾았다. 이건 정말 우리 해군이나 해경 쪽에서 좀 더 해명과 아니라 국정조사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좀 더 깊이 조사해서 이런 일이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상 경계가 뻥 뚫린 것에 대해서 삼척 주민들은 지금 어떨까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불안하고 말고지. 그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총이라도 가져와가지고 쏘고 옛날 뭐 자살 특공대처럼 해가지고 사람 쏘고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뭐 시민 몇 사람 죽는 건 일도 아니지. 당연히 불안하죠. 왜냐 그러면은 이게 무장 이거 뭐 1960년대 김신조가 그 무장 이거 공기들처럼 만약에 무장을 했으면은 여기 어민들이 다 사살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국방부가 또 선뜻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북한 주민들이 타고 왔던 그 배, 2톤짜리 통통배를요, 폐기하기로 한 겁니다. 허면섭 처장.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폐기를 하다니요? 왜 이 배가, 이게 왔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경위로 왔는지에 대해서는 이 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한 조사도 없이 지금 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어떤 이 귀순의 어떤 이 정확한 과정에 대한 어떤 은폐의 어떤 의혹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삼척 주민들이 저렇게 좀 반응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분들은 좀 어떤 경우에는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그 무장공비 사건에서 굉장히 희생을 당했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요. 특히 이번 사건이요. 국방부가 이렇게 은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척 주민들 중 일부 그 목격자들이 언론에 적극적으로 증언을 함으로써 이것이 밝혀지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결국 이제 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이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노크 기순과 관련해서 노크 기순으로 인해서 국방부 당시에 지휘관들이 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이거 지금 노크 기순 바다에서 벌어졌을 뿐이지 노크 기순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군 수뇌부에서 판단을 해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 이런 사건 조작이 이루어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북한 귀순배라든가 침투배들은 이렇게 급하게 폐기를 해버리나요?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자, 제가 오늘 점심에 전 일함대 사령관 출신의 그 예비역 그 해군 제독하고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제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폐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폐기는 어떤 경우에 폐기하냐 모든 조사가 다 끝나고 그런데 그 상태가 우리 이런 배 말고 어떤 경우에 보면 완전히 다 썩은 목선 같은데 북한 사람들 백골이 있는 그런 거 갖고 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도저히 보관도 할 수 없을 정도 이런 거는 폐기를 하는데 나중에 뭐 이제 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나 멀쩡한 배고 이런 거는 교보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 자료로 계속 쓴답니다, 이런 걸. 근데 폐기란 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또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모터가 정말로 저 정도의 연식의 어선이 썼을 그런 엔진이나 모터인지 아니면은 좀 더 어떤 그 용량이 큰 출력이 센 그런 고속용 모터인지 그게 만약에 하면 이게 특수용 심투선인지 아니면 어선인지 이런 걸 다 밝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혹시 은폐하는 거 아니냐, 폐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국방부가 지금 내놓은 해명서부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 처리까지 모든 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 투성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한 건의 해상 경계작전 실패와 관련해서는 많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며 지난 6월 15일 발생한 북한 어선 관련 상황에 대해 우리 모두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100가지 잘한 것들이 있더라도 이 한 가지 경계작전에 실패가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정경두 국방장관은 경계작전 실패를 언급했습니다. 온 국민에게 뼈아프게 다가오는 사실일 겁니다. 자, 지금 보는 화면, 메모가 오늘 공개가 됐는데 해상 경계작전 실패라는 메모가 써 있습니다. 군 관련 인사인데 누구의 메모에서 이런 게 적혀 있었던 거였죠? 이진성 8군 단장이 국방부 장관의 그 발언을 이제 메모하는 그 과정에서 본인의 그 수첩에 저렇게 이제 해상 경계작전 실패라고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군에서도 해상 경계작전 실패를 인정한 셈이 되겠네요. 어느 정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방부 브리핑에서는 해상 경계작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그것을 언론에서 보도하기 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것이고요. 지금 언론에서 보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해상 경계작전의 사실상의 실패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이후에 국방부의 어떤 공식적인 발표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론에서 그런 보도 안 했으면은 계속 작전 실패는 없었다고 얘기를 했겠군요. 그렇죠. 아까 이제 허만섭 부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노크 기순 때
당시 22사단장하고 8군단장이 보직해임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경계작전 실패였죠. 자, 그런데 이건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더 큰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요,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감시정찰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했지만은 우리 감시병이나 우리 가지고 있는 레이더로서는 해안선에서 이격된 거리가 300km 이상 되기 때문에 그걸 촘촘히 잡아내기라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잡아내지 못한 부분이 만약에 우리 군의 경계 실책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의 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 대표님? 자, 이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오늘 정군지휘관 회의하고 이런 것들은 해상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온 것은 조직적인 거짓말 은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상 경계작전 실패까지는 해당 지휘관이 책임을 져야죠. 네. 2012년도의 노크 기준의 전례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은 조직적인 거짓말 한 데 대한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죠. 알겠습니다. 국방수장이 져야 됩니다. 자, 온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을 향해서 국방부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삼척 인근 바다 위에서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는 어선을 납포해서 데려왔다. 지금 말한 문장에 사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엔진 고장도 아니었고요. 삼척 인근도 아니었습니다. 삼척항에 아예 유유히 들어와서 육지에 배에서 내렸습니다. 전화까지 빌렸죠. 신분까지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국방부는 어떻게 다시 해명할 수 있을까요? 배는 왜 또 그렇게 빨리 폐기하셨나요? 국민들은 궁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